안녕하세요. 더 다원수학 송파관에서 예비고1 정규반을 진행하는 강사 김현주입니다. 제가 맡은 수업은 공통수학 1 개념 실력부터 학습하며 저희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의 개강일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수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수업에 임하는 목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개념은 깊이, 유형은 널리 보는 수업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 다른 강사분들보다 이러한 모토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 깊을 현, 두루주 바로 제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감히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 만큼 다른 강사들 못지않게 큰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이끌어갈 것을 당차게 밝힙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수업에 임하는 이제 포부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 소개는요, 크게 세 가지 목차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처음은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수학 전문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후는 이제 큰 단위의 학습 계획 안내와 함께 세부적인 수업 특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한다 하면은 정말 이제 시중에 있는 심화 문제집을 다 돌리면 수학은 대부분 이제 A가 나옵니다. 뭐 100점을 목표로 한다. 100점도 잘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실수로 틀리거나 안타깝게 틀리는 친구들도 충분히 이제 A 등급을 맞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요, 심화 문제지만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은 고사하고 2등급에서 아니면은 뭐 3등급 실수가 나오면 4등급까지도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9등급제 기준의 성적들이 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등급제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이 현재 좀 더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상위 4%, 그 다음 2등급은 그 이후에 7%, 그 다음에 3등급은 12%, 4등급은 그 이후에 17%까지의 인원들이 이제 풀리는 등급이었는데요. 저희가 내신 5등급제로 변화가 되면서요. 1등급 전체 그리고 2등급의 6% 거의 이제 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정말 간신히 2등급 안에 들었을 때 현재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참 다행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2등급 끄트머리라던가 아니면은 3등급으로 후루룩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2등급의 끝부분 1% 학생들과 3등급 전체 그리고 이제 4등급의 10% 정도, 10에서 11% 정도, 즉 4등급의 거의 절반 이상이 2등급이라는 같은 수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1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즉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중반까지 포함이 되는 2등급이라는 성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게 예전에 조금 더 세밀한 분류가 이루어지던 때보다는 더욱 성적이 좀 많이 낮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요, 앞서서 9등급제일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5등급제로 치환했을 때 이런 상황도 그렇고요.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바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내신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한번 이제 연도별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저희 보인고 워낙 수준 높은 학교이죠. 자, 저희 2020년 보인고 시험 2학년 2학기 시험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와 정말 유사한 형태의 수능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택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험 시간 현장에 딱 만난다? 그러면은 수능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 건데 내신은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짧은 시간에 어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험 현장에서 바로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풀이하는데 꽤나 큰 어려움을 겪겠죠.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저희가 수능이라고 하면 뭐 모의고사라고 하면 뭐 그냥 2학년, 3학년 수학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실여고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2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는 1학년 교과가 출제됩니다. 지금 보시면 1학년 문제 또한 이제 내신에 그대로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거, 변형돼 출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형태를 크게 변화하면서도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있는 기출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물어봤다면 여기 있는 배제국 22년도 기출 같은 경우는 빈칸을 채우는 풀이 과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풀이 과정까지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출문제만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형해서 체화하는 연습이 미리미리 진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뭐 저희 이제 송파 쪽으로 좀 더 넘어와서요. 뭐 동북고 기출, 23년도 기출 이제 비교해 보시면 꽤나 유사한 형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모의고사 제일 마지막 문제, 단답형 문제 중 제일 어렵다라고 꼽히는데요. 오답률 92.4% 문제 학교 시험에 내면 선택형일지라도 해결을 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도 영파여고에서도 이제 학교 모의고사 변형 문제 출제되었고요. 자, 이후 이제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최근 시험이었죠. 기말이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가장 최근 시험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출문제 변형해서 보성고에서도 그다음에 창덕여고에서도 변형해 출제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만큼 저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양도 정말 누적되어 있는 양 방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난이도도 꽤나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내신 기간에만 시험 직전에만 대비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공통 수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 동안 미리미리 녹여내서 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업은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수업의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 입학 전 공통수학 1, 2를 탄탄히 다지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도 당연히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상황에 적당히 맞게 녹여내서 조금 더 학생들의 이제 수학을 보는 눈을 넓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의 이제 학습 계획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7월에 개강하고 나서 8월 말까지 공통수학원 개념과 실력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통수학 2 개념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중간 기말,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학기고사 내지 뭐 졸업고사라고 시험을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가 시험은 중간 기말 보는 학교를 이제 상정하고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대비 기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통수학 2 개념 수업 기간이 조금 더 길어 보이실 거고요. 이후에 저희는 공통수학 2 실력 수업과 함께 이제 대수 개념 특강 그리고 공통수학원 실력 심화를 이제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궁금하신 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3학년 2학기 내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공통수학 2는 왜 이렇게 볼륨이 큰가요? 이렇게 좀 두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3학년 2학기 딱 하는 삼각비 1과 같은 성질들은 저희가 공통수학 2로 넘어와서 도형의방정식을 학습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2학년 넘어가서도 삼각함수 활용이라던가 등등 이제 도형을 활용하는 내용들에 정말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자주 활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시험을 한 번만 보든 두 번만 보든 아니면 나는 자습 특목을 안 가서 2학기 내신이 크게 중요 없어 이던 간에 저희는 꼼꼼하게 대비를 시키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2의 볼륨이 큰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되면서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행렬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전전교육과정에 조금 어렵게 들어있었던 내용인데요.
전이네요. 전 교육과정에 좀 이렇게 들어와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좀 간단한 내용으로 좀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학 상하를 공부할 때 어떤 단원이 학생들이 가장 힘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두 단원을 꼽았습니다. 수학 상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이 좀 볼륨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하에서는 함수가 다루는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걸 상을 딱 보시면 공통 수학 2 이야기 교과로 도형의 방정식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함수이거든요. 함수에도 이제 뒤로 배치된 만큼 공통수학 2의 좀 부담감 내진 볼륨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공통수학 2를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통수학 1보다 공통수학 2의 좀 볼륨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7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월부터는 당연히 고등 내신반으로 전환돼서 내신 대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개념, 실력, 그리고 심화까지 해서 한 3개 정도로 난이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념 수업은 당연히 개념 보고요. 대표 유형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다음 이후에 실력 수업은요. 바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기에는 모의고사 문항 좀 어려운 것들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조금 올라가야 돼서요. 실력 수업은 이제 시중 심화 문제집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먼저 좀 심화를 다지고 그걸 다지는 과정에서 조금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때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나 내신 기출들을 녹여내서 좀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탄탄히 다졌던 두 단계의 학습을 기반으로 심화 수업, 모의고사 내신과 강남 기출들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수업 특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의 깊이를 더하고 유형의 눈을 넓히는 자체 교재와 복습 워크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수업 교재를 만들 때요. 자체 교재에 그냥 아무 내용만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앞으로 이제 멀리 봤을 때 모의고사 기출까지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논리를 좀 쌓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재를 구성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 수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예제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연습할 수 있도록 똑같은 형태도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형태까지도 풀을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참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이거든요. 자, 또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교재 아래에 이런 코멘트까지 남기면서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도 수업 내용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실력 수업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요. 동일한 이제 문제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연습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또 코멘트를 조금 더 길게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편하게 아니면은 문제 아이디어를 스스로 쌓아올릴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고 내용을 둠으로써 학생들이 집에서도 수업 내용을 보다 잘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단순히 이제 참고를 적는 걸로도 설명이 부족한 경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 손필기로 내용을 작성해서 좀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수업 때 오면은 컬러 프린트로 뽑아서 주는 등 심화 문제로 갈수록 설명해야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좀 탄탄히 다져야 되는 것도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화 문제나 아니면 심화 수업이나 아니면 실력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코멘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이제 손필기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업 내용을 최대한 잘 꼼꼼히 씹어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돕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작은 것도 꼼꼼하게 학생 개인별 관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매 수업 복습 테스트 진행합니다. 복습 테스트를 안 하면요. 얘가 과제를 그냥 감으로 푼 건지 책을 보면서 푼 건지 아니면 좀 심각한 상황은 이제 대충 찍거나 날려 푼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장 확인하면서 풀이도 확인은 하지만 이게 요즘은 아이들이 정말 이제
그 글씨 연기도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스스로 잘 풀어냈다라는 것을 이중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매 수업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책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잘 풀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초점이 조금 나가서요. 죄송합니다. 자, 학생별 취향 유형을 파악해서 개인별로 복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업 피드백 문자를 발송하여서 가정에서도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이 돌아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오답노트 다음과 같이 제시해서 틀렸던 문제, 그 다음에 유형 연습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거듭 제곱으로 나눈 식의 나머지라는 게 뭐 틀린 내용인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참고 내용, 코멘트 내용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점이 아까 나갔어서 죄송합니다. 작은 것도 꼼꼼하게 학생 개인별 관리를 통하는데요.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취향 유형 파악하고 개인별 복습 자료 제공하고 수업 피드백 문자까지 해서 학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이제 가정에서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피드백 문자 이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범위, 학생 점수, 반평균과 함께 어떤 오답을 어떤 유형으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였는지, 앞으로 수업 계획이라던가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답장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기셔도 되고요. 저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학생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 학생 점수, 오답 유형과 이제 과제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과제는 잘 풀이하였는데 오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에 대한 이제 고찰을 통해서 아이가 다음부터는 오답이 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피드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다원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클리닉 아니겠습니까? 저희 수업 전후 개별 클리닉 강사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답은 당일에 해결해서 미루지 않는 연습하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신감 있게 질문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충분한 개별 질문 시간을 확보하고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 진행 시간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 때는요, 수업 전 오후 2시부터 5시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 후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이제 스터디 카페로 내려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아침에 특강을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한 것을 고려해서 가능한 이제 수업 전에 긴 클리닉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참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업 때 조금 더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이후에 클리닉이 진행할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학기 중에는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도 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요. 수업 전에 1시간 정도만 클리닉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수업 이후에 좀 메인 클리닉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업 외 학생 관리입니다. 카카오톡 질문방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1대1 채팅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단체 채팅방이 아니어서요.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면은 제가 앞서 이제 손풀이 자료 드렸던 것처럼요. 사진에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 상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핑을 통해서도 피드백을 하는 등 최대한 이제 비대면일지라도 학생이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최대한 피드백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카카오톡 질문방에서는요.
그 포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과제장에 조금 오류가 있다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가 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수업 일정표도 있고 그다음에 과제 알림도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포스트를 통해서도 수업이 굴러가는 내용들, 좀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채팅방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오픈 채팅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왔을 때 현장에서도 클리닉 강사 직접 진행하고 이제 비대면일지라도 학생이 최대한 수업 내용을 잘 씹어먹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 수학 예비고일 정규반 공통수학원 개념 실력 수업을 맡은 강사 김현주의 수업 소개였습니다. 꼼꼼하고 바른 지도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수업 공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따라서 잘 수업을 들어주면서 더욱 발전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